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백악관은 이란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거라며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란이 미국과 대화 자체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휴전 발표 가능성과 또 남아있는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종전 압박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Talks continue. They are productive, as the president said on Monday, and they continue to be. The nitty-gritty detail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t this time.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Any violence beyond this point will be because the Iranian regime refused to understand they have already been defeated and refused to come to a deal. 협상은 하고는 있는데 지옥을 불러올 준비도 되고 있다.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한번 되돌아보죠, 이 시간에.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 48시간 시간을 주고 이 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제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이제 폭격을 감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24시간 전에 이제 닷새간 지금 잠시 협상을 위해서 대규모 공격은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닷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대리인으로 나서겠다라고 이 자청한 국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 예. 근데 이란 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이 오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이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됐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로 이란 쪽에서도 피드백이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직접 뭐 통화를 하거나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간 매개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말에 협상장이 결정이 되고 그 마주 앉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예 이 협상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지금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얘기만 하면 첫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답장 없이 메시지만 보낼 예, 가능성. 예.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직접 주말 내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디서 협상하기로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예.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2, 3일 실적으로 협상을 한 다음에 제가 볼 때 아마 미국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 굉장히 입장차가 크지만 크게 몇 가지 큰 원칙에서는 타결이 됐기 때문에 흔히 나오는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협상을 이끌고 가면서 일단 군사작전은 지금 종료한다. 이런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일단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과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들이 충분한 철저히 국내 정치적인 그 변수만을 생각한 일종의 과장이었느냐.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도 양측이 종전 조건을 놓고 의사소통을 오고 간 거냐 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라고 딱 보기 어려운 게 이란의 논조도 사실은 이 결사항전을 외치긴 외치지만 그동안에 협상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받아들이면 그래도 고려해 볼 수 있어 이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쪽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어요. 예. 네. 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이란 측도 간접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지만 이란도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그것도 사실 그 이란 체제의 보호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무리한 주장과 무리한 조건을 보통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조건 면에서 지금도 보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이란 보고 수용하라고 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라고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뭔가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니까 그런 합의 과정이 아마 주어진 기간인 5일, 내일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합의안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지금 뭐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국면으로 이번 전쟁의 양상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미국과 다릅니다. 다양한 중재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인정을 했는데요. 미국과의 대화 의향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مذاکره هم تا الان انجام نشد. من با زرس قاطع عرض میکنم هیچ مذاکره و گفتگوی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بود. اسم شکست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دوران وعده هایتان به سر رسیده. سطح خود درگیری هایتان به مرحله مذاکره خودتان با خودتان رسیده. کسی همچو ما با کسی مثل شما کنار نخواهد آمد. نه حالا و نه هیچ وقت دیگری. احترام.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The central headquarters of خاتم الانبیا. 이란이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까? 전략일까요? 근데 저건 그 양쪽 체제의 양상상 이렇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미국 측은 전쟁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발언 못지않게 다양한 시각들이 여과 없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체제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집회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지금 반정부라든가 아니면은 현 정부의 그 어떤 비판 의견을 지시하는 인사들은 뭐 지금 사실상 이건 공개 처형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이란의 어떤 일치된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이란의 전쟁 지도부, 다시 말해서 이란 최고 권력층 내에서도 지금은 결사항전파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강경해 보이지만 결국은 전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전쟁이라는 게 양측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는 여력을 남겨야 재건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보면 마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란이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받기가 쉬운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전황이 반전된 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선전선동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란도 지금은 만약에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협상에 응할 요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 제시한 15개안, 네. 네.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5개안 이게 전부 보면 사실상 대부분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전쟁이 종결됐다라는 걸 선언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들이고 유일하게 둘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어떤 거죠?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미국이 인정해 주느냐입니까? 예.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이란의 그 통항 통제권이라는 걸 일부 정당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 두 개 부분으로 협상이 나뉠 것 같고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협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양측 다 최대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기 더더욱 이란은 이게 무조건 항복이나 인상을 주게 되면 하메네이 정권은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이란의 입장이 관철됐다라는 지금 입장을 그걸 여지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협상 조건 협상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랑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쿠시너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 데려와라. 거기랑 얘기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나마 벤스 부통령이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란 측에서는 벤스 대통령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반대로 벤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사가 달라서 그 정책 결정이나 결심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그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벤스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당시 백악관 답변은 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벤스 대통령이 이번 그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네네,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벤스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어떤 향방을 할 것인지 그 중요한 지점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이 시작하면서 이란 하메네이부터 최고 지도자들 약 한 10명 정도가 미국과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대화의 주체가 명확한 반면에 이란은 도대체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 추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뭐 국회의장인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인지 외무장관인지 누구를 모를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정도 돼서 만약 진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화가 된다고 하면 비로소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번 전쟁이 조금 더 안정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차도현 원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란이 역제안한 5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호르무즈 통행권 우리가 가지겠다, 네네. 주도권 우리가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면 이제 협상 카드를 넘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익권까지 삼겠다. 지금 한 척에 35억.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열어뒀지만 이거 언제라도 상황이 이상해지면 닫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거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권이라는 입장에서 그 항행 자유는 보장이 된다. 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건 아마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거는 조금 사실은 그 뭐 미 이란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굉장히 국제법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무해 통항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 뭐 혁명수비대 쪽에서 주장하듯이 국제유가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이제 통행세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전항행 보장해도. 이거는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 그 항행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 지나는데 통행세를 받겠다는 건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규약의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 지금 많은 선박들이 다녔던 그 바다가 자기들의 영해지 않습니까? 영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영토고 이거는 자기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어떤 항행의 자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휴전 협상이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이란이 지금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느냐가 아마 가장 결정적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를 가지고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건드리겠다. 약한 고리도 있겠지만 네. 그게 전쟁과 권력의 속성이에요. 결국 그 굉장히 대의명분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쟁에서 보면 전쟁의 기본적인 거는 권력의 문제였거든요. 특히 국내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가 상당 부분 누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정권을 이끌어갈 건 겁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이란의 기존 하메네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여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꼭 하메네이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는 게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온건한 정책 정도면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확실하게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명분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설사 합의가 돼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 언론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네.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게 이미 이란 국민들한테도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결코 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기존에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나의 권리, 이란의 권리는 확실하게 지켜놨다. 네. 라는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여기 통행세 받아내면 재건 비용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뭔가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지금 잔류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그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내가 권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거기에서 지원해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누가 협상을 하든 정권 지도부는 끊임없이 타협을 할 거고요. 예.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들 파벌이 그 결사항전을 외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위주의 강경파들을 이제 제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혁명 수비대에 반하는 이른바 온건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면서 조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란 정권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하는 거로 봐서는 이란의 하메네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정권,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란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이란에서 당연히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또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하거나 트럼프를 모욕하는 발언은 그 졸파갈이라고 하는 이란군 대변인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비교적 온건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면 또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데스노트의 이름이 올라가서 본인들이 또 굉장히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란 군부에서 하는 강경 발언과 이란의 그 지금 정치 지도자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뭐 의사소통이나 그들 간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것인가, 저들끼리도 뭔가 내부에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의심도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강경파하고 온건파라는 개념이 뭐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결사항전론하고 예. 협상론 두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전쟁에서요, 실적으로 그 정권에 가장 충실했던, 충성도가 높았던, 그리고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그 독실했던 인물들이 막판에는 종전에 있어서 자기 중심의 권력을 구축하려 한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란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신정 체제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결사항전으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내부의 권력 문제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그 협상을 위주로 해서 정권의 어쨌든 큰 틀에서 정권의 그 이 생존은 보장하자는 의견들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네. 자, 이번 주에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 대면 협상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 근데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전격 합의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 번에 스몰 딜까지는 가능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어떤 변화를 주문했는데 이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진 5일 안에 어떤 만약 진짜 전격적인 방향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란 군부나 이란이 미국에게 굴복했다는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아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한 달 동안의 어떤 정전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들은 남겨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일의 시한은 내일까지지만 내일까지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일과에 타결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일단의 한 달간의 논의를 시작하는 연결고리로서 내일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잠시 빠져 있는 또 하나의 축,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스라엘은 지금 종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좀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 실질적으로 어떨까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언론들이 바로 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발을 빼는 게 아니냐. 예. 그 이란하고의 이제 지금 이 적대행위 종식 선언하고 예. 이런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건 또 처음에 약간 모순되는 발언들이 네타냐후는 끝까지 지금 끌고 갈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이란의 이제 남은 잔여력을 이란도 이미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누군가는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피해는 계속 부과를 해야 돼요. 예. 그럼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혼자 이제는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그 미국과는 달리
요격이나 방공 자산도 점점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허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제는 뭐 정전이라든가 평화협상 자체를 고려할 시기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충분하게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은 또 미국하고 또 다른 게요. 이 김에 아예 이란이 지원해 주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중동 내의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이런 것까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교육비를 깎아서 전쟁비를 충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겠다 의지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는 중동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뭐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달라. 실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과 이란의 공격형 드론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역량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어쨌건 그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뭐 휴전 내지는 종전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표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향후 휴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할까 봐 또 사실 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이든 협상이든 과정에서 서로 어떤 협의된 행동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을 지금 지원하는 미국의 목소리에 지금 힘을 싣는 이런 모습인데 다른 국가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영국, 이탈리아는 미국을 돕고 있고 러시아나 튀르키예 쪽은 또 이란 쪽을 돕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전쟁이 확산하거나 조금 더 주체들이 좀 많아지는 듯한 움직임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모두 이들이 실적으로 군사적으로 참전을 해서 이 상황이 확산되는 일은 제가 볼 땐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항행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성명은 냈지만 예. 여기 애초에 병력 파견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적이 그렇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이코가 석자예요. 뭐 최근에 가장 뭐 최대의 수혜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결정적으로 뒤엎을 만한 예. 어떤 단기적인 일시적인 수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만약 그럴 여지가 있었으면 초반에 아마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항상 튀르키예가 이런 중근동 내의 분쟁을 이용해서 중재자나 협상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부각을 하긴 하지만 직접 여기 일방으로 참전하는 예. 이런 상황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예. 그럼 이란하고 튀르키예 관계는 그럼 좋으냐? 여기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구원들이 얽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갑자기 여기서 연합을 해서 확전 단계로 들어선다. 또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실질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미중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다가 연기됐던 미중 회담이 5월 중순으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까지 전쟁이 끝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A long-awaited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will now take place in Beijing on May 14th and 15th. Just given that the president postponed his original trip to China because of the war, should we infer that the war will be wound down and concluded by the time of that May 15th, 14th visit? Again, as I've said, we'v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Mario. 네, 앞서서 회담 날짜를 미루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내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종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 중국을 가기로 했을 때 일정을 잡았다가 연기한 이유가 그 이란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이제 5월 15일에 이틀 정도로 잡은 것을 보면 여전히 그때도 전쟁이 된다라면 또 못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대략 상황이 끝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 세계적 평화의 축제인 북중미 월드컵이 6월 초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뭐 5월 중순에는 충분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중국으로 하는 계획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빗 대변인이 말한 우리 애초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 공습이 지난달 28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렇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니까 종전 얘기했던 4월 9일 정도면 딱 6주거든요. 예, 요 안에는 종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꽤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엔 분명히 미국의 작전에도 차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생각은 초반에 대규모 공중 공격이나 정밀 폭격으로 지도부만 제거하면 그다음에 아주 쉬울 걸로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계속 이 저항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예상한 상황이라기보다는 4주에서 6주에 맞춰서 전쟁을 종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실 거기 맞추고 있는 거고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너무 늦춰지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인정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방문 시기가 조금 짧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더라도 그 시기가 되더라도 이 중근동 지역의 완전한 안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도 본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흘간 잡혔던 이 방문 예정을 이틀의 압축적인 회담으로. 근데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되거든요. 작년에 얘기했던 일단 무역 전쟁에서 휴전 문제, 그다음에 주요 자원 문제들, 히토리를 비롯한 각종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급망에서 사연 문제, 이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앤디 김 미 상원의원이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동맹에 대한 의지가, 그러니까 아시아 동맹국 파트너들의 희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짚어보니까 이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미군의 자원들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아시아 안보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 동의하십니까? 실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중동으로 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또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보다도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의 위협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런 함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방어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어떤 병력이나 무기 체계를 중동으로 보내라고 계속 압박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을 보면 그러한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의 이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안보 태세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동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합당하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만약 이란과의 전쟁 상태가 더 악화가 돼서 만약 더 많은 그 무기 체계가 가해된 상황이 된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앤디 김 위원이 네. 저런 발언을 했다. 네. 라는 것만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네. 저걸 이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 우리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방공자산이 급하기 때문에 방공자산을 비롯한 전력이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한미 간의 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대체 전력들이, 보완 전력들이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의회 외교를 통해서 일단 보완 전력이라도 당장 필요한 전력이 이동했으면 보완 전력이라도 갖다 놔라.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별로
전략적 유연성 개념입니다. 필요할 땐 나갔다가 네. 그다음에 원래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드 포대라든가 패트리엇 포대 같은 경우에 이 미-이란 전쟁이 일단은 종식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도 그렇고 행정부의 미국 의회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이런 활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겠죠. 예. 자, 다시 지금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포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군사적인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일 날 주일 미군 제31 해병원정대 약 2,200여 명, 내일이면 중동 지역에 도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82 공수사단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예. 이 공수사단이라는 그 특성상 하고 있는 게 거점하고 교두보 확보예요. 거긴 이미 도착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략 거점을 공수부대만 보낼 경우에는 전략 거점을 이제 확보하거나 예. 일단 공격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에 해병대까지 이동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부대가 일종의 교두보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다음 이 전략 거점들에 대해 주요 도서라든가 하는 것을 해병대를 이용해서 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4주 내지 6주 내에 못 끝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은 지금 벌써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이란이 어떤 쪽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압박용의 그 성격이 더 큰 거고요. 예. 만약에 뭐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보니까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떤 수를 강구를 해야 다시 말해서 이란 전쟁 지도부를 더 곤란하게 만들어야 협상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갑자기 5일이 지나자마자 대규모 이제 지상군 투입,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공중 폭격은 제기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기동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주말 내에 이루어지긴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른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한편 유엔 사무총장이 이란 전쟁 특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교에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외교의 전쟁 플러스 그 에너지의 전쟁이고 이것은 지구촌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엔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유엔이 나섰을 때 그 유엔의 말을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들을 것이냐.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굉장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란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란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유엔이라는 것은 현재는 유엔이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써 외교로서의 어떤 협상을 끌어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협상이 되려면 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건 조성 측면에서도 유엔은 약간 그 기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유엔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해서 빨리 그 휴전 또는 협상으로 가는 것을 그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압박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교적 움직임도 있지만 앞서 차 박사님께도 질문 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란에서는 지금 대화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결국 암살 작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네, 실제 뭐 작년 6월에도 그렇고 올 2월도 그렇고 이제 회담을 하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함정 또는 덫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건 지금 해병 기동 원정대나 또는 그 공수사단이 예. 전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부대들은 이동하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군사작전을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명령만 내리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결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의 명령을 내리면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대들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주변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란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들은 그렇게 가서 전개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진짜 5일간의 뭐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태도의 변화가 없다거나
또는 이란이 계속 자기들만의 그 주관적인 주장을 계속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대들이 기동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인 타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란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에게 2번 당했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건 뭐 실제로 이란 입장이고요. 예, 이란 예. 입장에서 그리고 또 트럼프 양면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네.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기 직전에 예. 또 협상한다 그랬다가 협상한다 이제 그랬죠. 그랬다가 근데 갑자기 지금 예. 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게 그렇게 되면 협상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란의 전쟁 지도부들에 대해서 협상하고 지금 이 협상파와 강경파를 갈라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협상하자고 그러는 중간 특히 이 5일 기간 내에 5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란도. 근데 협상장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협상파의 입지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지도부 측면에서도 지금 협상회의가 나오는 게 완전히 우리를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필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혹을 받는 쪽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불러내서 만약에 어떤 작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암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없애버리면 그럼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보니까 결사항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전쟁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의 이른바 참수작전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대화할 상대를 많이 잃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추가 작전으로 대화할 상대를 더 잃거나 아니면 부셰르 원전 지금 공격한 상황 아닙니까? 더 큰 어떤 공격 수위를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것조차도 미국과 이란의 대화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가스 시설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앞으로 그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군이 그런 독단적인 공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종의 경고를 줬고 또 네타냐후 총리도 그런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주에 뭔가 이란전 이 국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 분위기를 깨치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스라엘은 물론 여러 가지 그 미국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또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이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요한 어떤 협상을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군이 단독으로 그런 시설을 공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더더구나 이제 이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같은 경우에 네. 그게 협상장에서 만약에 그걸로 이루면 미국 대표도 위험해져요. 그죠? 예. 그러면 협상장 이전에 그 앞에 가기 전에 예. 그럴 능력이면 이미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초반에 정보를 가지고 주요 인사들을 제거한 이후에 계속 지금 전쟁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에 대한 토제 파악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정보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가능하다면 벌써 있죠. 알겠습니다. 자, 2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또 특히 핵심 지역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민심 변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과거에 미국이 시작했던 전쟁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적어도 50% 이상은 다 넘었었는데 네. 지금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물가의 인상, 유가의 인상 이런 것들이 미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없어 보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지만 또 미국은 그 전쟁 준비법에 따라서 선정포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공격 작전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60일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미국의 의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의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칫 전쟁 수행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 내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여론 동향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구나 지금 미국 국내 여론상으로는 세 가지의 서로 모순된 종결 조건이 지금 예.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네. 전쟁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두 번째는 지상군 투입에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도 집어넣기는 한계가 있어요. 예. 세 번째 그렇다고 기존의 하메네이 정권이 그대로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에요. 예. 이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사실은 지금 더 뭐 갑자기 지지율이 반등하는 거는 고사고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거예요. 예. 특히나 마가 쪽에서의 균열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가 내부의 분열들도 뼈가 아프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지금 자체 경선들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오히려 마가에서 뭐 반까지는 비트럼프 계열 지지자들이 만약에 비트럼프 계열 정치인들이 이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해서 중간 선거에 나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최악이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니까요. 네. 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까지 좀 균열되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과연 주말을 분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